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어 건강관리 각별히 잘해주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도깨비 장마가 잦았던 올해 장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7일을 기점으로 장마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열대야와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25도를 넘어서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은데요. 더불어 해가 뜨기 시작하면 강한 햇볕에 의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에 예상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뜨겁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안동은 34도, 포항은 35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열기가 더해져 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시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해 주시고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이나 장시간 농작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맑은 날씨 이어지며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도 계속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반려동물이 관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착안해 영덕문화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반려견 블루로드 트레킹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생활인구 유입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영덕 블루로드 트레킹 여행에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참여했습니다. 바닷가를 찾아 서핑 체험을 하고 반려견을 위한 수제품을 만들며 3박 4일 일정으로 영덕 여행을 즐겼습니다. 원래 저 혼자만 타고 싶었던 서핑을 연두랑 같이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우선은 물을 무서워하는 연두랑 전대도 쉽게 잘 했고. 바닷길을 따라 반려견과 함께하는 블루로드 트레킹도 색다른 체험으로 인기를 모았습니다. 강아지도 야외에서 바닷바람을 맡으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하는 이런 시간들이 좋은 여가 활동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덕문화관광재단의 대개 좋은 생활 프로그램으로 연간 200명의 관광객을 모집해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관광지와 역사 문화를 홍보하고 농어촌 마을 체험과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소멸하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한 이슈를 관광을 통해서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외지 관광객들이 영덕과의 그 관계 구축을 통한 향후 관계인과 생활 인구로까지 유입을 기획을 염두에 두고 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여름 피서철 영덕의 해양 레포츠를 테마로 한 여행 경비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선상 낚시 체험과 영덕 송이 체험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올여름 지역 자연휴양림들이 어린이 물놀이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항 비악산과 김천 수도산 등에선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을 마련해 8월 중순까지 운영하고 경주 토암산 자연휴양림은 8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숲속 객실을 시범 운영합니다. 청송 자연휴양림에서는 천여 권의 책을 보유한 숲속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자연휴양림 이용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 순나들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올여름 폭염에 전국적으로 가축 11만 마리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48일간의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닭과 오리 등 가금류 9만 8천여 마리와 돼지 1만 5천여 마리 등 총 10만 8천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가축 폐사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보다 평균 온도가 0.8도씨, 최고 온도는 1도씨나 상승했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가축은 27도씨만 넘어도 식욕부진 등의 증세와 함께 폐사할 수 있습니다.
문경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닷새간의 열전을 끝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50여 국에서 4천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며 올림픽 못지않은 뜨거운 열기를 보였는데요. 문경시는 오는 2031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유치에도 나서며 스포츠 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합니다.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 흰색 도복을 입은 태권도 선수들이 체육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에 맞춰 10여 명의 선수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주먹과 발차기를 뽐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높이까지 날아올라 송판을 격파하자 관중석에선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집니다. 각 팀의 열띤 응원전은 올림픽 경기를 방불케 합니다. 지구촌 태권도 하합 대회인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문경에서 닷새간의 열전을 펼친 뒤 어제 폐막했습니다. 솔직히 1등을 하고 싶었지만 2등을 해서 지금 너무 아쉽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많이 붙었는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중국, 이탈리아, 튀니지 등 55개 국가에서 4,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Really excited, and then actually I'm really happy for my students because they got really great experience, and then from here just we keep working to improve the technique. 출신도 인종도 서로 다르지만 태권도 하나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로 정말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는구나. 국적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친구가 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경에서는 지난달 세계 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2달 새 굵직한 태권도 대회가 3번이나 개최됐습니다. 문경시는 국군체육부대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이 체육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번 대회를 통해서 문경이 2031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유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난 2015년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이미 한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문경시가 2번째 대회 유치에도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11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성매매와 노동력 착취 등의 사유로 모두 11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신매매 확인서가 발급됐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계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범위가 폭행, 협박을 통한 착취 행위로 확대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횡단보도 최적 입지 분석 등 모두 4건의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국민신문고, 민원 콜센터의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 분석, 버스 정류장 최적 위치 선정, 노인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한 복지 수요 예측 등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시각화해 추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 헬스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회원만 1,600명이 넘는데 피해 회원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있습니다. 헬스장 측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지만 회생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헬스장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은 이달까지만 운영합니다. 회원들은 이용 기간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호소합니다. 61만 9천 원인데 10개월인데 지금 이제 3개월 지난 시점이고 남은 개월 수가 7개월입니다. 회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헬스장 직원들은 아무도 없고 운영을 중단한다는 문구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에서 쓴 수건들은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헬스장 안에 매점과 이발소를 차린 업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보증 5천도 저희 돈 아니고 빚내서 이자 줘가면서 빚내서 열심히 살려고 왔는데 이런 가지까지 왔게 됐어요. 진짜 하루치 저는 나는 요걸 받아가지고 나는 퇴직금을 생각했는데 그게 날라가 버렸잖아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의 또 다른 지점도 문을 닫습니다. 석 달 전 80만 원을 내고 사우나 이용권 200장을 산 이금남 회원도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남은 이용권에 대한 정확한 환불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명단 적으면 돈 날짜 주는 날짜는 정확히 정해져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건 저들도 몰라요 이러거든요. 지난 27일 회원들에게 폐업한다는 통보를 앞둔 한 달 전에도 회원 모집은 진행됐습니다. 6월 17일부터 이거 헐키낸다고 회원 가입을 계속 받았어요. 할인한다고요. 계속 받았어요. 두 지점에 등록한 피해 회원은 1,600명이 넘습니다. 회원마다 이 업체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있습니다. 헬스장 대표는 한때 8개의 지점이 있었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례로 매각했고 법인 회생 절차를 밟다 결국 파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어렵겠고 2개만 회원들에 대한 양도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를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업체 측은 언제 환불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도 해서 헬스장 회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 연희읍 학전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골프장 반대주민대책위원회와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예정지인 산림지대는 수달과 담비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고 하천을 따라 유강 정수장이 있다며 골프장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항시의 골프장 예정지의 국공유지를 자연녹지로 보존하고 골프장 개발 사업을 불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4개 반 23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감찰을 통해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행동강령 위반, 지역업체 등과의 토착 비리, 책임 회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름 휴가철 경북 공공배달앱 먹개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울진군은 여름 휴가 기간 3,000원 할인 쿠폰 2,500매를 발행하고 먹개비 앱으로 소비자가 12,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진군 먹개비 앱은 가맹 점수가 186개소, 누적 주문수 15만 건이며 총 결제액이 37억 원으로 경북도 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형 택시 호출 앱이 내년에 도입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열린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티모니 등을 연계한 택시 호출 앱 방식이 제안됐으며 이 방식이 채택되면 택시 사업자와 승객은 추가 비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고령층을 위해 전화 예약으로도 호출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브랜드 콜센터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05년 경주 남산에서 발견된 지암곡 제4사지 마의 선각 입상이 불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입체 스캔과 3차원 디지털 시각화 기술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불상 정수리의 혹인 6개와 천이 대신 가사를 착용한 상반신의 부처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남산 해발 450m 지점에 있는 마의 선각 입상은 높이 약 8m 바위 표면에 2.3m 크기의 선 형태로 새겨진 대형 입상으로 지난 2005년 탐방객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항 지진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역할한 공봉학 변호사 등 5명을 우수 변호사로 선정했습니다. 공봉학 변호사는 112로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법률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항 시민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고 정부의 특별법 제정에도 기여했습니다. 변협은 정의 인권과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화 발전 등 영역에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분기마다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7분으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신고자의 위치를 제공하는 AI 기반 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른 현장 출동을 위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깨비 장마가 잦았던 올해 여름 장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27일을 기점으로 장마가 종료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제 당분간은 열대야와 푹푹 찌는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아침부터 25도를 넘어서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습니다. 더불어 해가 뜨기 시작하면 강한 햇볕에 의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뜨겁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37도까지 시속했고요. 안동은 34도, 포항은 35도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열기가 더해져 체감온도도 35도 내외로 올라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시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해 주시고요.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이나 장시간 농작업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내외에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5도, 김천은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37도, 김천은 3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4도, 상주는 2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울진과 포항의 기온은 28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낮에는 울진 32도, 포항은 35도 전망됩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도 계속 강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